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헬릭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헬릭스님은 어떤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실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헬릭스님은 목소리를 딱 들어보면 강사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영업을 하고 판매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네 그렇게 또 목소리가 그렇게 돼버렸네요. 예, 뭔가 좀 강사 느낌, 뭔가 이분에게 공부를 배우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쪽집게 가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헬렉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맞는데 이게 또 여러 편으로 나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만큼 또 이야기가 긴가요, 어떤가요? 길다라기보다는 이제 오늘 편의상 돌비 형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예. 이분과의 이야기도 있고 이분의 아버지 때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제 이야기는 제목이 있지만 여러분 시참 이제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소재들이 몇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번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시드루무에서 안 나온 얘기가 있다고요? 제 기억으로는 비슷한 소재는 있었지만 이 소재는 저도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헬릭스죠. 우선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다소 좀 불편한 표현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상자 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쓰겠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불편한 단어는 아니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여느 때처럼 술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편의상 제가 돌비 형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제 형님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그래요. 왜냐면 지금 현재 연세가 이제 70대 후반 80대 좀 안 되셨거든요. 그래도 형님이라고 부르긴 좀 뭐하지만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분은 신상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나 얘기하는 거지만 돌비님의 방송의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찾을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그냥 돌비 형님이라고 칭하고 이분이 이제 한창 활동했었던 시기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별명이 땅파치예요. 땅파치가 뭐냐면 아마 경상도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경상도에서 사투리로 무당 무속인을 전파치라고 부르거든요. 전파치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은 부동산을 해서 이제 그 땅이라는 글자랑 합쳐서 땅파치가 별명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영업 커리어는 데이터로 보면 정말 별거 없이 평범하게 그지없습니다. 매출만 따지자고 보면. 근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말 이상하리만큼 한 번의 거래가 정말 오래 지속이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솔직히 사고 팔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는 게 아니라 기본 텀이 못해도 몇 년씩은 걸리는. 근데 거래가 성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꼭 잘 됐다고 인사를 하러 와요. 예. 이 돌비 형님한테. 아시겠지만 당연히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오고. 그리고 이분은 운전을 참 잘하십니다. 지금도 운전을 정말 잘하시는데 이분은 40대 정도서부터는 차를 사본 적이 없대요. 물론 지금 현재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끝나신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차를 선물해 주는 게 정말 흔하게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알게 모르게 거래 후에 부동산 거래 후에 생기는 AS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원래 그런 좀 큰 손들, 어느 한 분야의 큰 손들은 소문이 나고 사람이 붙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다들 꿀단지 숨겨놓은 것 마냥 다들 쉬쉬하는 것 같더래요. 처음에는 제가 이분을 봤고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왜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권력자라든지 재벌이나 이렇게 전용으로 점수를 봐주는 무당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별명도 이제 무당이라는 전파치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근데 무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꿀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저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시간이 좀 나서 이제 꿀 같은 천국 같은 휴식을 보내고 있는데 불현듯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번호가 여러 개다 보니까 벨소리가 정해져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전화 걸었을 때 벨소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쓰는 벨소리, 뭐 친구, 가족들이 오는 벨소리, 이게 다 다른데 갑자기 불길한 벨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받았죠. 헬사장 뭐노? 하고 전화가 와서 뭐 하겠냐? 데이트 중입니다. 그래, 바쁜 거 아니면 내일 막걸리 한 사발 하러 오지 그래. 능글능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많은 분은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부른다고 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는데, 이제 그 다음날이 뭐 짧은 휴식을 끝내고 그 다음날 이제 그분이 집을 갔는데, 그분이 좀 약간 짓궂은 게 꼭 밥 먹고 술 먹고 하기 전에 꼭 바둑이나 장기를 둡니다. 저랑 만날 때는 항상 그래요. 나름의 루틴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대장을 했는데 당연하게도 제가 발립니다. 처참하게 발리죠. 한 12점은 까놨는데도 지더라고요, 바둑에서. 그래서 이 짓궂은 장난이라 생각하자 하고 이제 술자리를 갖는 도중에 나지막하게 분위기를 잡더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사장 요즘 숙소 옮기는 것 때문에 대가리 좀 아프다면서 하고 이렇게 약간 놀리는 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배경이 제가 이제 원래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었는데 그 주변에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하셔가지고 머리 아픈 건 아닌데 손가락에 가시 박힌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신경 쓰이네. 근데 그런 걸 또 어찌 하셨다니까. 다 아는 수가 있어. 다 찌라시가 돌아. 하고 자꾸 놀리는 거 있어. 기분 나빠갖고.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로 주고받다 갑자기 헬사장님 혹시 도깨비 아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깨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시참의 제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시참의 제목은 도깨비 가면을 쓴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가면을 쓴 도깨비. 네. 예.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깨비 안 하고, 도깨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도깨비 가면을 쓴 도깨비는 아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이상한 똥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도깨비면 도깨비고 뭐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니는 모를 끼야 하더니 얼른 집에 가라 하고 택시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 저 갑니다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일 전화하거라 하고 가고, 무리 없이 며칠을 지나다가 갑자기 이제 숙소가 결정이 됐다는 얘기를 딱 듣고 이제 갔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데 조건이 안 맞는, 내 뭐 돈이라든 보증금이라든지 뭐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집은 괜찮은데 뭔가가 깨림직하고, 집은 안 괜찮은데 조건이 맞고, 이런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무리해서 계약을 걸었는데, 이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저한테 눈탱이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가서 이제 직원들이 다 세팅해놓으면 저는 가서 사인만 하면 되니까. 근데 계약서에 이제 도장 찍기 전에 한마디 딱 뱉었는데 부동산하고 집주인이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장난질 했구나. 그래서 계약금 이제 뭐 다 물리고 뭐 이거 여기서 깨끗이 끝낼래요 말래요 하더니까 결국은 끝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짜증이 막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였는데 그 순간에 돌변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따르릉 해서 받았죠. 뭐하노? 헬스장 바쁘나? 하고 또 천연덕스럽게 얘기하니까 헛웃음이 나더라고. 내가 뭐 숙소 때문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집으로 넘어와. 아니 저 내일 바쁜 한데 한마디 하고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그냥 깡패하고도 드자비질 했는데 뭐 이 사람 뭐 하나 케어 못하겠냐, 이런 그냥 실없는 소리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었어요. 거기는 포크레인도 있었고 작업하시는 인부분들도 있었고 뭐 앞마당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마당이랑 주변에 있었던 나무를 뽑아서 옮겨서 팔고 새로운 묘목을 심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 시키려고 불렀구나. 순간 안전 못 쓰고 이제 현장 소장으로 빙의해서 오전 내내 그걸 다 끝냈습니다. 이제 막걸리 한 잔 먹고 가려고 하는데, 헬사장 왜 자꾸 불러요? 힘들어 죽겠는데. 내 지금 이 짬밥에 내가 지금 현장 소장이나 하고 있어야 되냐고. 그러면 이 짬밥에 내가 하리? 아니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했어. 그러더니 나지막하게 또 한마디 합니다. 나 며칠 전에 도깨비 얘기 안 했더나 하셨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안 궁금하나 하고 약간 약 올리는 듯한 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세요. 내
오늘 힘드니까 막걸리 한잔 하면서 내 그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파전을 뜯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구한말 때로 올라갑니다. 이제 돌비 형님의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천석군 만석군이셨대요. 그리고 주변의 평판도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힘들 때 뭐 사람들한테 뭐 보릿고개 때 쌀도 내주고 힘들다고 하면 돈도 좀 빌려주고 이자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평판이 너무 좋았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구한말 끝나고 외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일제강점기라고 부르지만 그분의 표현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그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제 외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어느 한 나라를 먹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그 나라에 힘 있는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들을 쥐어잡아야 되잖아요. 재산을 어느 정도 몰수를 당하게 됐답니다. 근데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했을 때는 적자 생존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지켜주고 나라도 나를 못 지켜주는데 결국 이제 돌비 형님의 아버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왜군한테 영업을 시작을 해요. 그 어떠한 힘세고 강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절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남의 집을 먹으려고 들어온 존재들은 더더욱이 뒤가 쿨이거든요. 뒤통수가 서늘하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딱 각을 잰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나라 먹히는 건 순식간이다. 어떻게든 나와 내 가족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려면 이들 옆에서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이 뻗어나가는 마수의 방향을 읽어서 미리 빼돌리자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당시 이제 총독부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할 때 사전에 그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이미 돈 될 만한 거는 싹 다 빼돌리고 쭉정이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작금의 조선에서는 뭐 대한제국 작금의 상황에서는 솔직히 못 사는 게 당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별 의심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소문으로는 이 집이 뭐 쌀이 뭐 몇 가마니가 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쌀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망했나 보다 싶어서 빈 쭉정이만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선수를 계속 쳤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말 앞잡이 노릇을 제대로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소스를 듣고 정보를 들은 상태에서 거기 가서 미리 작업을 다 해놓고 상대방은 힘과 노력을 쏟았음에도 거기에 대한 대가는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침략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앞잡이가 없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정보도 갖다 줘. 뭐 말하면 다 잘 돼. 알랑받고 잘 껴. 그러다 보니까 침략국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앞잡이니까 결국은 이제 관에서 총독부에서 어떤 관리가 내려오더니 그가 안에 노고를 취해야 한다고 일본말로 아키자시 블레이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긴 그 일본도 말고 짧은 소태 말고 중간 사이즈 칼이 있어요. 중간 사이즈 칼, 이게 길이가 길지 않은 중간 사이즈의 중검을 하사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시대상에서 칼을 하사한다라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훈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받긴 받았는데 만약에 거절하면 죽잖아요. 이건 뭐 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대적 배경도 그렇고. 결국은 내가 그러면 좀 더 분발해서 내가 좀 더 저쪽에 있는 정보를 빼먹겠다 라는 생각에 그냥 아리가또 하고 그냥 받았답니다. 이야기 시작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칼이 정말 위화감이 많이 느껴졌대요. 근데 뭐 당연히 외놈이 줬으니까 당연히 기분 나쁜 물건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분 나쁜 느낌이 아니었대요.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이 정말 남들은 못 느꼈는데 나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정말 남들에게 편하게 아끼는 척을 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함부로 했다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참수일 텐데 시대상이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잘 포장해서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돌비 아버지가 이제 옷을 갇혀 입고 나가려고 딱 하는데 대청마루에 누가 앉아있더랍니다. 근데 조그마한 술상에 술병하고 잔이 2개가 있고 그 술을 계속 기울여서 먹는데 그 조그만 항아리병 있잖아요. 우리 그 주막에서 보는 그런 그 항아리, 술병 항아리 거기서 술이 계속 나오더래요. 계속 먹고. 근데 복식이 옛날 고대 왜군의 복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사무라이 복장 같은 게 되겠죠. 왜놈의 복식이라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가 피아식별은 금방 됐어. 근데 남의 집 한가운데 대청마루에서 앉아갖고 술잔을 기울인다?
이거는 당시 이분이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아무리 막 나갔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해서 혹시 총독부에서 내려온 사람인가 싶었대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무 말 없이 술을 따라주더랍니다. 그 조그만 술병에서 계속 술이 나와서 술을 대자 그랬대요. 근데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취기가 슬슬 올라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더 이상은 먹으면 내가 이제 술이 취하겠다 싶어갖고 일본말로 그 사람한테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하늘이 울리는 것처럼 천둥번개가 치는 줄 알았대요. 하고 계속 웃더랍니다. 그러더니 조선말로 하기 젊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건 보통 존재가 아닌 것 같다.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인 것 같다라고 느껴서 아, 그러면 저희 집에 어인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니 술 한 잔을 딱 더 먹고 딱 내려놓더니 내 본디 바다 건너 사는 오니인데 후손들이 너희 동네 너희 지방에 있는 오니를 죽이라고 해서 내 여기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이게 뭔가가 있구나. 혹시 그 소문에 돌리던 뭐 왜 민족의 정기를 끊겠다고 무슨 뭐 쇠말뚝을 받고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했대요. 그 순간에는. 아, 이게 무슨 뭐 민족 정기를 끈 뭐 이런 건가? 싶어갖고 뭔가 불안한데 말을 계속 이어가더래요.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이쪽 오니들도 내가 듣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르고 니들 사는 것도 순박하고 정도 많은 것 같아서 내 생각을 바꿨느니라 라고 얘기하더래요. 말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궁디팡팡 있잖아. 어이, 잘한다 이렇게 비유를 계속 맞춰줬답니다. 결국 그러더니 좋아하시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하십시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뜸을 들이더니 여기 사는 오니들을 잡아 족칠 때 보니까 양갱 같은 거를 좋아한다 하더라. 뭐 그런 것만 준비하면 자네나 자네 아들한테는 누구도 해를 입히지 못하겠네. 그렇게 하지 하고 퉁명스럽게 얘기하더래요. 관심도 없다는 듯이. 이거는 씹으면 안 될 것 같다. 오케이. 당장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메밀묵, 뭐 도토리묵, 뭐 파전, 뭐 이런 거를 싹 다 준비하라고 해요. 술상을 정말 거하게 차렸답니다. 그러더니 이게 음식 들어온 걸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쓱 일어나더 엉덩이를 탁탁 털더니 잠시 나갔다 오마. 그러더니 갑자기 쓱 하고 사라지더래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가 지워져 버렸답니다. 그러더니 한 20분 정도가 지났대요. 그때 당시 표현은 1다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다경이 보통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사이일 텐데 1다경 정도 지나니까 누가 봐도 인꺽정같이 생긴 사람. 얼굴에 수염은 막 덥수룩하고 상의는 뭐 풀어헤치고 누가 좀 지저분한 옷 입고 있는 사람을 뒤통수를 딱 잡고 끌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마당에다 훅 하고 던져버리더래요. 소리도 안 나더래요. 바닥에 꽂혔는데 한잔 하지. 그러더니 계속 또 술 대작을 또 했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취하지가 않았대요. 계속 술을 막 먹다가 이제 눈앞의 존재가 슬슬 드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눈앞의 존재가 무서우니까 마당에 있는 사람에 대한 존재도 신경은 무서워 몇 시간이 지난 것 같더래요. 그러더니 막 뭐를 막 먹더니 이제 좀 배가 불러졌는지 돌배 아버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지금 너희 작금의 해동성국은 아마테라스 후손들한테 피가 마를 것이야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정해진 거구나. 이거는 흐름을 거스를 수 없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더래요. 해동성국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제 아마테라스의 후손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되겠죠. 우리 같은 존재들은 후손들이 곡물도 바치고 기도도 하고 빌어주면은 힘이 나는 존재들인데 그 긴 시간 동안 너희들은 뭘 했는지 하고 이렇게 혀를 차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기운이 흐를 대로 흘러서 거스를 수 없으니까 순리대로 살아라. 네가 나를 받들어 모시면 내가 너하고 네 아들까지는 품어주마. 그리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당시 세상에선 살아남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아닌 존재라는 걸 인식했으니까 거절할 방법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얘기를 하니까
잘 생각했다 하고 고개를 들어서 나를 봐라 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의 얼굴인데 갑자기 이마에서 뿔 2개가 쭉 올라오더래요. 이마에서 뿔이 2개가 와 올라오고 송곳니가 길어져가지고 아래 입술을 덮고 얼굴은 빨갛게 변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의미 모를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러더니 이제 그때 당시 아버지한테 들었던 돌비 형님의 말씀은 요거였답니다. 그 존재가 소레오 마테이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읊조리더니 마당에 넘어져 있는 사내한테 가더랍니다. 완전 인사불성으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사내한테 가더니 머리에 쓰고 있는 페랭이를 벗기더래요. 그 페랭이가 뭐냐면 우리 홍길동이 쓰는 그 조그만 대나무로 만든 그 갓갓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손톱으로 톡톡 하고 끈을 끊더니 자기 머리 위에 탁 올리더래요. 그러더니 얼굴이 쓰러져 있는 사내하고 똑같이 변하더랍니다. 얼굴이 바뀌더래요. 뿔도 안 보이고 그냥 얼굴이 그 넘어져 있는 사내하고 똑같이 쓱 바뀌더니 막 웃더래요. 너무 웃겨서 웃긴데 억지로 참고 있는 것처럼 웃더니 오니의 가면을 쓴 오니라. 돌아가면 참 해줄 말이 많겠어 하고 장난스럽게 얘기하더니 슥 연기처럼 뭔가가 변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그 칼로 슥 사라졌대요. 그리고 나서는 돌비 아버님이 정신을 차리니까 자기 혼자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있었답니다. 그 뒤로는 천우신조인지 아니면 우연히 하늘에 닿아서 이게 운명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격동의 세월이 있잖아요. 예. 근현대사에 뭐 전쟁도 있었고 엄청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거의 피해가 없이 다 비껴갔대요. 남들은 뭐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영화처럼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다들 뭐 마을에서 다 여러 가지 전쟁 피해들이 있었는데 정말 자기와 자기 주변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게 다 지나갔대요. 그리고 노후도 정말 풍족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얘기를 아버님한테 듣게 된 거는 아버님께서 거의 작고하시기 거의 직전이었대요. 왜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말짱이 돌아오는 회광반조라는 게 있어요. 아마 연세가 있으신 귀족분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뭐 와병 생활을 오래 하시고 의식이 없으신 분들도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에는 맨정신으로 돌아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돌비 형님이. 그러면서 잘 모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모든 일을 다 뒤집어 쓰고 나무 심고 뽑고 뭐 조경하는데 일 다 끝나서 지쳐있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더니 저에게 회사장 뭐 관심 있으면은 네가 모시든가 생각 있어? 하고 저한테 넌지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누굴 모시고 누굴 하냐고. 그리고 나는 천성이 그쪽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나는 말씀하시는 걸 잘 못 듣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좋은 땅이 있으면은 나한테 팔아라. 내가 비싸게 사줄게. 그냥 원하시는 게 있지만 내가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 어쩔 수 없다. 예. 내가 거절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싹 훑어보더니 너는 풍파가 많아서 도움 줄 사람 있을 때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요. 하고 이렇게 웃더래요. 그래서 할배요 인연이 있으면 닿겠지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저는 답변을 해서 그래 뭐 알겠다 뭐 네 생각나면 얘기하고 근데 내 이야기 한번 안 들어볼래? 아버지 말고 내 이야기 안 들어볼래? 저도 순간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빈말로는 안 되지. 맛있는 거 좀 사갖고 오니라 하면서 저한테 카드 한 장을 딱 주시면서 예. 산채비빔밥을 사오라고 하는 겁니다. 산채비빔밥을 사고 난 뒤는 다음 시참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네네. 그래서 예. 이번에는 조금 느낌 자체가 저도 이제 이 두 번째 시참 이야기를 지금 정리하고 있기는 한데 예. 정말 생전 듣도 보도 못했어요. 도깨비의 가면을 쓴 도깨비라고. 그러니까 그 도깨비의 가면을 쓴 도깨비가 이제 다음 화에 일단 나오나 보네요. 정확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저한테 표현을 해주셨을 땐 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깨비하고 일본의 온이는 도깨비, 그러니까 대칭이 안 돼요. 서로 존재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맞아요. 근데 예. 네, 번역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온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만
그러니까 오니를 도깨비로 활용을 한 거지만 일종의 종족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오니의 탈을 쓴 오니. 그때 당시에 정확한 표현은 그것입니다. 오니의 탈을 쓴 오니라고. 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이야기. 그거는 다음 시참 때 좀 길게 풀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더 듣고 싶고 빨리 듣고 싶은데 아쉬워는 네. 하시는데 아쉬움이 또 많을수록 다음 또 이야기를 듣는 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하신 대로 헬릭스님께서 또 이야기를 전달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더 네. 이제 어떻게든 하나로 줄이려고 오늘 한 2시간을 고민을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1시간 40분 이상짜리가 나올 것 같아갖고 네, 아이고. 그래서 시리즈물로 어떻게 두 편이 나누셨지만 네, 최대한 빨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헬렉스님의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여러 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야기에 또 그 비중이 있고 분량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못 풀 수도 있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다양하죠. 사실상 장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편에 모든 게 다 끝났으면 좋겠는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또 시청자분들의 층이 있다 보니까 그 층에 저희는 또 하나하나씩 또 맞춰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